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비트코인이 과거에 박스권을 돌파했던, 정고점을 돌파했던 그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좀 당겨서 보니까 과거에 여기 돌파됐던 자리가, 그쵸? 보이죠? 예, 이때 돌파되고 나서 이틀 조정받았을 때 이거 당장 사도 된다고 언급드렸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후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조정이 쭉 주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종가가 만들어졌죠. 자, 근데 종가가 5.7%가 올라갔어요. 상단이 돌파가 됐습니다. 상단이. 자, 그러면 이제 단기로 봤을 때는 5월 22일 이후로 처음으로 하락됐던 시점이 회복됐어요. 이때 22일 날 첫 하락이 나타나고 나서 하락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중간에도 한번 근처로 왔지만 이번에 첫 돌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흐름이 우리가 조금 더 좋게 볼 수가 있고, 지금부터는 전체 코인 보유하고 있는 코인 있죠. 예. 보유 중인 코인 전체 홀딩 관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이 첫 돌파하고 이제 다시 또 새롭게 가는 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어제 장중에는 굉장히 이제 무섭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분봉으로 잠깐 넘어가서 보면은 분봉상에서는 추세가 이탈이 돼가지고 막 비트코인이 막 2%씩 빠지고 이랬는데, 항상 확인하는 거지만 종가로 늘 확인을 해야 되겠죠. 내가 비중 축소를 해도 종가 확인, 손절을 해도 종가 확인, 이게 뭐 종가로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크게 막 음봉이 막 연달아서 크게 밀리지 않는 이상은 종가로 보통 체크해서 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분봉상에서 추세가 이탈되긴 했지만 다시 살리면서 올려놨고, 일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장중에는 추세를 이탈시키긴 했지만 종가로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스 첫 돌파 시점이 나타났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도 추세선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특별하게 뭐 다른 구간보다는 그냥 이렇게 압축을 해서 체크를 해도 좀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코인들이 상승이 됐는데 전과는 다르게 비트코인 캐시 애들, 그 다음에 뭐 체인링크, 네오, 뭐 이렇게 좀 시총이 높은 애들이 있죠. 뭐 그런 애들 좀 올랐고, 지금은 이제 장 시작하고 약간 또 조정의 느낌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상승 흐름을 줬다가 이렇게 뭐 부합 근처에서 혹은 뭐 마이너스 한 1% 안쪽으로 이렇게 쉬어갈 때는 또 나머지 코인들이 슈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 시작되고 4분이 지났는데 벌써 20% 40%짜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더나 뭐 아이오타 이런 애들. 그럼 뭐 해야 되겠죠? 예, 그냥 보유 관점으로 끌고 가야 되겠죠. 특히나 비트코인이 박스 돌파한 첫날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 관점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플레이덱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일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저항 구간을 다 뚫어버렸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첫날 저항 구간 갔다가 밀리기 때문에 좀 시세가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연일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는 한 1000원까지도 상승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골렘도 이제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자리에서는 계속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500원이 넘어가면, 종가로 500원이 회복됐을 때는 계속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고, 500원을 넘지 못하면은 단기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더가 세게 가네요. 자, 그래서 이제 빠지는 코인들은 보면은 뭐 2%에서 3%이 정도니까 이거 다 올랐던 애들이죠. 예, 그쵸?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9시 전까지만 해도 상승을 유지해줬던 코인들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큰 흐름은 뭐 없다. 아직까지 변동사항은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트코인이 지금 또 이제 1% 정도 밀리고 있는데 또 하락을 반납할까? 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밀린다고 했을 때는 이제
요 자리로 봤었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제 4,800만 원, 어떤 회복 시점을 봤는데, 조정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4,800, 많게는 한 4,750까지 장중에 눌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눌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요 박스권 오늘 돌파했는데 다시 밀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괜찮습니다. 단 추세만 이탈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 선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진 거 있죠? 요 선만 이탈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보유 관점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시장이 조금 밀려도 안 밀려도. 그러니까 상승이든 하락이든 지금은 추세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에 이제 집중을 조금 해야 되고, 요 부분만 지켜진다고 했을 때는 뭐 계속 그냥 뭐 가져가도 되겠죠. 근데 항상 이제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우상향 추세 따라서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꺾이는 날이 와요. 그럼 꺾이는 날이 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단기로 전에 이제 봤던 게, 이제 이게 하루하루 체크를 하다 보면 가격대 형성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뭐 적게는 5천에서 6천만 원 얘기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변동이 좀 됐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그냥 단기 상승으로 봤을 때 한 5,200에서 5,300만 원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그럼 4,800이라 치고 한 적게는 한 400만 원, 그렇죠? 예, 400만 원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타오 그러니까 예, 그 정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상승, 단기 상승을 조금 놓고 봐야 되고, 여기까지 갔을 때는 또 저항이 깊어지니까 요 구간 자체가 저항입니다. 저항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박스권도 굉장히 이제 뭐 2달이 넘게, 그쵸? 이탈되고 나서 이렇게 저항이 강하니까 자꾸 눌리죠. 그리고 이번에도 돌파는 좀 됐지만 그 전까지 봤을 때는 쉽게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런 어떤 무게감이 위치를 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요 자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기가 돌파된다고 하면은 최근에 올라갔던 센터박스나 엑시 인피니티처럼 강세가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강세가. 근데 그거는 저항을 다 뚫었을 때 얘기고, 뚫지 못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다시 좀 조정, 즉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라도 계속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추세 이탈이 나타나고 있냐. 그래서 가장 그냥 간단하고 편하게 보실 거면 요 추세선 있죠. 요 추세선 캔들이 벗어나서 다음날 시작하지 않는 이상 안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 이탈됐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비중 관련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쵸? 현금화가 좀 가능하신 분들은 수익 먹고 좀 빠지셔도 되고, 지금 사실 수익 먹고 빠져도 밑바닥에 있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쵸? 제대로 못 갔고. 그래서 이제 그런 코인들을 조금 보시면서 비트코인하고 좀 같이 좀 대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더리움도 잘 올라갔습니다. 이더리움도 3.8%. 근데 최근에 상승폭에 비하면은 비트코인보다 못 갔어요. 의외로. 그래도 최소한의 상승은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더리움이 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폭이 나오면 이더리움이 막 더 세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약간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죠? 짧게 봤을 때는 비트코인도 이제 이번에 돌파됐지만 이더리움은 지금 진작에 어제 돌파가 이루어졌어요. 단기 박스권이.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층층이 있는데, 그 다음은 뭐 320, 그 다음에는 뭐 350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시점까지 올라올 건지, 아니면 요 시점 올라와서 밀리는지, 아니면 그냥 계속 돌파가 될 건지, 또 상승할 때마다 구간을 정해서, 구간의 흐름을 정해서 또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이 추세가 이탈됐을 때는
이더리움 또한 하락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하락됐을 때 보면은 사실 비트코인이 먼저 빠지고 이더리움 슈팅이 더 나오고 나서 이제 밀리긴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지금 제 관점에서는 차트 흐름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냥 비트코인에 견인돼서 반응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키포인트로 삼는다고 하면은 좀 편하게 비트코인 꺾이기 전까지는 좀 보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일봉상은 요렇고, 분봉상도 종가가 돌파돼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잘 끝났어요. 그래서 크게 밀린다고 했을 때는 뭐 여기까지 4,700 뭐 초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추세 이탈만 되지 않으면 보유가 되고, 여기를 만약에 지지해 줄 경우, 자, 4,770에서 4,800만 원 지지해 줄 경우, 약간의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나서 또 후장에, 오후나 저녁장에 또 상승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분봉이나 일봉으로 놓고 봐도 상승이 계속 이제 유지가 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좀 달라져요. 오늘 체크한 거는 이제 요렇죠. 자, 이제 오늘 체크한 거는 뭐 비트코인 단기 상승으로 요렇게 본다, 저항으로. 근데 요 가격대가 하루하루 변동이 돼요. 계속 이제 저기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박스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돌파가 되면, 그쵸? 얘네 요 자리가 돌파가 되면 상승이 가능한데, 이렇게 단기 상승으로 또 놓고 봤을 때는 가격대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꼭 저 가격이 아니고 오늘은 요렇고 내일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좀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폭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제 좀 체크를 하는 관점으로 갈 거고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좀 보여져요. 만약에 5,200에서 5,300만 원까지 비트코인이 올라왔다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상승, 즉 그동안 이제 4월부터 하락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빠진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거에 따른 단기적인 반등으로 체크가 되겠지만, 만약에 뭐 5,500만 원 돌파했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5,500 돌파됐을 때는 또 6,000에서 6,500까지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미리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체크를 좀 하면서 흐름이 어떻게 전환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맞춰서 좀 같이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상승폭이 오후가 되든 뭐 오전이 됐든 크게 나왔을 때는 오늘 하루만 해도 여기로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승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또 눌림 형태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거니까 좀 조심하자라는 부분이고,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공격적인 매수 관점도 좋다고 보고 있어요. 박스권이 돌파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돌파되고 나서 오늘 음봉이라 쉬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못 가고 있죠. 이럴 때 신규 진입을 한다든지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락폭은 많이 줄고 있어요. 아까 2%가 많았는데 거의 이제 뭐 1% 정도가 되고, 이제 뭐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또 크게 올라오는 애들은 뭐 아이오타하고 아더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아더도 월봉상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굉장히 거의 그냥 바닥까지 다 왔죠. 특히 저번 달에 6월 달에 보면은 종가가 182원이고 저가가 100원이에요. 저가 100원 갔으면은 사실 이제 밑에서 쌀 때 사볼 수도 있는데, 이때 100원 갔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폭에 있다 보니까 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이제 불안을 항상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시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돌파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폭이 나오고 나서 오늘 같은 날 들어가면 안 되고, 조정이 나올 때 마찬가지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탈도 이제 자세히 보셔야 돼요. 메탈은 제가 전에 이제 막 4,000원, 5,000원일 때도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 코인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월봉상 놓고 봤을 때도 그냥 다 내려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지금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죠? 2,500원. 2,500원이 회복돼서 끝날 경우 다시 3,000원에서 4,000원대 구간 진입이 가능한 코인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얘도 조금 이제 우리가 유심히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이제 2,400이니까 100원 정도면
한 뭐 4% 정도밖에 안 돼요. 2,500원까지. 그죠? 2,500원까지면 4%밖에 안 되니까 요 흐름이 이제 돌파로 아침 종가로 넘어가서 끝났냐를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지금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무조건 산다라기보다는 약간 조정이 좀 나올 때 혹은 눌릴 때 혹은 내일 아침 종가를 봤을 때 오히려 더 좀 편하게 매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좀 그렇게 보여져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비트코인이 일단 박스권 돌파된 오늘 첫날이고 그 다음에 추세를 아직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 공격적 매수가 가능한 시기. 근데 이제 무슨 코인을 사느냐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 플러스 박스 돌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제 기준에서는 추세도 유지되고 있고 박스권도 돌파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매수 기회가 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뭐 단타 치시고 현금화를 좀 하신 분들은 공략할 수 있는 코인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박스권 돌파됐다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 자체로 봤을 때 메이저가 좀 더 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뭘 공략해야 되죠? 그쵸, 뭐 네오나 그쵸, 무거운 코인들 있잖아요. 네오 이제 최근에 좀 그림이 좋았던 애들이 램도 좋아지고 있어요. 램도 잘 끝났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클 그냥 요런 거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손을 댈 때가 왔다. 오미세고도 가벼운 코인이 아니에요. 오미세고도 그쵸?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못 갔죠. 그러니까 일단은 메이저를 견인할 만한 시총이 좀 큰 애들을 끌어올릴 만한 코인이어야 되고, 그 애가 지금 많이 못 가고 빠진 상태냐 그거 먼저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체크했을 때는 우리가 또 공략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캐시 요런 애들도 시기는 왔어요. 얘도 이제 단기 박스권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짧게라도 비트코인이 상승될 때 같이 좀 견인될 만한 애들을 선정을 해서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 라이트코인, 뭐 비체인, 에이다 이런 애들 마찬가지고 제로엑스도 마찬가지고 해서 시총을 좀 큰 애들로 공략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뭐를 해도 좀 대응이 쉽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요대로 시장이 조정을 받든 상승을 나오든 신경을 안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돌파의 의미보다는 지금은 추세의 흐름을 타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에 더 의미 부여를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전 시간에는 계속 이제 체크를 하시고 오후 시간대 시장 변동이 있는지 또 체크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